짐 로저스는 비관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로저스 회장은 우선 아베노믹스를 향해 강한 불신을 드러내며 일본은 경제적으로 끝났다는 말까지 남겼습니다. 그는 일본의 큰 문제는 세 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인구가 줄고 있는 것, 채무가 천정부지로 증가하는 것, 그리고 아베 신조 총리가 아직 총리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일본의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일을 해주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일본 경제와 일본 국민들에게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짐 로저스는 12살 이상 일본 국민들은 아예 일본을 떠날 것을 권유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정말로 많은 일본인들이 일본을 떠났습니다. 2010년 동일본 대지진과 2017년을 비교했을 때 해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일본인이 44%나 증가했습니다. 일본의 억만장자라 불리는 슈퍼리치들은 일찌감치 해외로 이주했습니다. 광학 렌즈로 유명한 호야의 최고 경영자 스즈키 히로시는 올해 초 싱가포르로 이주했습니다. 스즈키 회장은 아예 업무 거점을 싱가포르로 옮기고 이사회가 있는 날에만 일본에 귀국하고 있습니다. 스즈키 히로시에게 해외 이주한 이유를 물으니 일본에는 지진과 원전의 위험도 있고 정치가 고착화돼 있어서라고 했습니다. 일본 최대 교육기업인 베네스 홀딩스의 회장인 후쿠다케 소이치로는 뉴질랜드로 이주했고 세제 및 목욕 관련 제품으로 유명한 선스타의 회장은 스위스로, 그리고 한국에서도 유명한 유니클로의 회장은 싱가포르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유명 뮤지션 호테이 도모야스와 가수 겸 배우 이마이 미키 부부는 올 8월에 영국 런던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더 재밌는 것은 여론을 신경 써야 하는 일본의 슈퍼리치들이 해외로 이주하지 못하고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하 벙커였습니다. 자신의 집 지하 공간에 상당한 규모의 시설 대피소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일본 부자 전문 매체 유카시에 따르면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사태 이후 자산 100억 엔이 넘는 부유층의 벙커 주문이 약 1000% 상승했다고 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의 정치평론가 이타가키 에이케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파워 엘리트 중심의 지하 요새 건축이 연이어 진행되고 있다고 했는데, 동아시아 최대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에이벡스의 마츠우라 마사토 사장이 집 지하에 상당한 수준의 재난 대피용 시설을 구축했다고 보도되었고, 일본 최고 거부인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 역시 지하에 대규모 대피시설을 갖춘 집을 건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지하 벙커는 폭탄 공격에도 버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갈수록 구체화되면서 이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용 지하 방공호를 제작하는 세이키 세이샤쿠쇼사의 사장인 오리베는 이런 지하 벙커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의 부자들은 지하 벙커를 지진과 쓰나미 대피용을 넘어서 미사일도 피할 수 있는 대피소로 만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슈퍼리치들의 이 같은 움직임에 부호들이 자기 자신만 생각한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일본을 떠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평가도 많았습니다. 일본의 부자들은 이뿐만 아니라 자산을 이미 오래전부터 해외로 빼돌리고 있습니다. 일본 부자들은 아베 정권이 수많은 사실들을 은폐시키고 점점 위협을 증대시킨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의 해외 이주와 일본 부자들의 감이 있다고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일부러 갤럭시 폴드를 한정판으로 부각시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첫 폴더블 스마트폰인 만큼 소량 생산으로 화제를 모으고 고급화를 꾀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렇게 갤럭시 폴드의 물량이 한정적으로 공급되다 보니 갤럭시 폴드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이베이와 중고나라를 중심으로 갤럭시 폴드 재판매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고시장에서 갤럭시 폴드를 대파는 가격은 출고가의 2배에 달하는 500만원 가까이 뛰었고, 향후 경매 등을 바라보고 미개봉 상태로 소장하려는 이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세계 최초 폴더블 폰으로 상징성을 인정받았고 폼팩트의 혁신을 동시에 이뤄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외신들도 갤럭시 폴드에 대해 최근 몇 년간 가장 혁신적인 스마트폰이라며 몇 년 안에 모두가 접는 폰을 쓰게 될 것이라고 삼성의 혁신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갤럭시 폴드의 초기 완파는 한정된 물량과 고가 마케팅 영향도 있지만 더욱 큰 요인은 예상을 상회하는 활용성과 완성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KB증권은 갤럭시 폴드 1000만 대 판매 시 IT 모바일 사업 부문에서 연간 영업이익 10조 원치 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삼성은 IM 부문 영업이익이 기존 7조 5천억 원에서 10조 1천억 원 수준까지 상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요 프리미엄 시장 영국과 미국 등에서 갤럭시 폴드를 출시할 계획인 삼성전자는 차별화된 폼팩터로 시장 지배력 강화가 기대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삼성이 폴더블 폰을 내놓으면서 애플에서 내놓은 아이폰 11에 대한 실망이 겹쳐졌습니다. 새로운 혁신이 보이지 않았던 애플은 삼성이 폴더블 폰을 내놓을 때 무엇을 했을까요? 애플도 폴더블 폰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애플도 이미 2018년 10월 12일에 유연성 디스플레이 장치라는 제목의 폴더블 폰을 특허 출원한 바 있습니다. 미국 IT 매체 폰 아레나는 애플이 접을 수 있는 아이폰을 내놓을 것인가 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애플은 삼성과 화웨이가 겪은 시행착오를 모두 지켜본 뒤 완벽한 제품을 내놓으려 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가로 인해 시장성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갤럭시 폴드, 메이트 X의 가격이 200만원 이상 고가로 책정됐고, 이것은 아직 생산성이 받쳐주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애플이 폴더블 아이폰 생산을 통한 수익을 낼 수 없다는 판단 때문에 출시를 늦췄다는 분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반응과 결과는 애플의 예측이 빗나가고 있습니다. 애플은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해 스마트폰 수요 부진과 중국 업체와 경쟁 심화로 인해 부진한 모바일 실적을 냈기 때문에 폴더블폰 스마트폰 출시를 서두를 필요가 있었지만, 애플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삼성은 공격적인 투자와 혁신을 외치며 세계 최초의 폴더블폰을 내놓아 성공할 때, 애플은 뒤에서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팀 쿡이 애플의 CEO가 되고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팀 쿡은 스마트폰이 한 손에 잡혀야 한다는 스티브 잡스의 철학을 버리고 삼성과 같은 대화면을 내놓았고, 잡스가 그렇게 싫어한다는 아이패드용 펜슬을 내놓았습니다. 팀 쿡의 이런 정책은 애플이 더 많은 돈을 벌게 해주었지만 과거와 같은 혁신기업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애플은 시작부터 혁신의 주인공이자 개척자였습니다. 맥킨토시로 PC 시장 변혁을 일궜고, 아이팟으로 MP3 플레이어 최강자 자리에 섰습니다. 아이패드를 내놓고 2007년 공개한 아이폰은 전 세계의 스마트폰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스티브 잡스의 손에서 탄생한 하드웨어 혁신이었습니다. 이런 비판의 애플은 이제 하드웨어가 아닌 컨텐츠를 공급하는 회사가 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팀 쿡이 8년 만에 단행하는 가장 큰 변혁은 아이폰과 맥을 만드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TV와 뉴스, 게임을 제공하는 서비스 플랫폼 기업으로 전환을 선언한 것입니다. TV와 뉴스, 게임 서비스들은 모두 구독 상품입니다. 기기를 살 때 돈을 내고 나면 더 이상 지갑이 열리지 않는 아이폰, 아이패드 등 하드웨어 제품과 달리 매달 꼬박꼬박 고정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잡스는 혁신가였으나 팀 쿡은 장사꾼이었습니다. 애플은 팀 쿡 체제가 되고서 훨씬 더 많은 돈을 번 것은 사실이나 혁신적인 기업의 모습은 이미 버린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미국 경제 전문지 비즈니스 인사이더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들 10명 가운데 8명이 다음에 구매할 스마트폰으로 폴더블 스마트폰을 생각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폰 사용자의 68%가 다음 스마트폰으로 폴더블 폰을 사용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답했으며, 삼성 갤럭시 사용자는 89%가 관심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중 33%가 지극히 또는 상당한 관심이 있다고 답하며, 아이폰 사용자들도 폴더블 스마트폰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애플이 폴더블 폰을 개발하지 않을 경우 상당수의 아이폰 사용자들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애널리스트들은 애플은 2020년 말쯤에 폴더블 스마트폰을 출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선두 기업이었던 애플은 이제 안정적으로 수익성만 쫓는 기업이 되어버렸습니다. 애플이 지금과 같은 기업이 된 가장 큰 이유는 혁신이라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